네, 피곤한 와중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 독하신 분들이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성자 김의지입니다. 요즘에 그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뉴스키는 한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 20시간을 일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저는 5년을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지치질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갖고 계시고 꿈을 이루시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도 눈에 보이시지 않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뉴스캔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스캔을 전달받기도 하고 그리고 전달받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뉴스킨을 하면서도 사람들마다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열정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또 이거 넘어갔네요. 네, 제가 전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품샵을 했습니다. 어울리죠? 예, 돈 많이 쓰게 생겼죠? 저희 남편이 그 예전에 사람들이 와이프가 너무 멋쟁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쓰는 거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소리가 좀 한이 맺혔나봐요. 예. 그런데 제가 명품샵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참 잘했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저에게 누구나 다 사고 나무나 해? 1년 만에 다 말아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명품샵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몇 억을 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명품샵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그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업을 안 했던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언니 한 명은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네가 망하지 않으면 손에 장을 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명품샵을 낼 때 그냥 살살 하려고 냈습니다. 집에서 너무나 갇혀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미술 레슨 하는 거를 단 한 사람도 전문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나 시댁에서는 심부름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저를 부릅니다. 제가 레슨을 시간을 다 또 바꾸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밖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저희 가족들을 잘 챙기고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것이 저의 성공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자연히 엄마를 보고 성공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명품샵을 차렸을 때 온갖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샵을 오픈했고요. 정말 여기서 돈을 벌지 않으면 집을 들어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각오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꿈은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품샵을 내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멀티샵을 파리와 뉴욕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뉴욕 50번가의 제프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멀티샵이 있습니다. 한 300평 정도 되는 멀티샵인데 그곳은 정말 굉장히 멋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해마다 가서 보고 나도 이런 것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던 중에 2008년도에 금융사태가 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면서 제가 1년 전에 오다 했던 것이 갑자기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명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내가 해야 되나? 저는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6년 동안 소비자로만 있던 뉴스킨을 설명을 듣게 된 거죠. 저는 10년째 뉴스킨 제품을 쓰는 매니아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뉴스킨을 제 사업으로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매력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그 리본 사태 때문에 제가 뉴스킨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리본 사태 때문에 제가 뉴스킨을 입문했기 때문에 저는 리본 사태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정말 좋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명품샵을 잘 하다가 갈아타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뉴스킨을 한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명품샵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또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너는 명품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 그런데 뉴스킨은 아니야. 뉴스킨은 너하고 어울리지 않아. 뉴스킨은 다단계야. 하나도 안 어울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0%가. 그런데 저는요. 한 번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나의 결정이 좌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다단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단계가 제 체질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에 꿈을 가졌기 때문에 저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정말 나한테 이거 천직인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부원 노릇하는 거 천직이십니까? 적성에 맞으십니까? 육아 문제가 적성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셨죠? 그런 거예요. 제가 뉴스킨을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뉴스킨도 아닙니다. 제 꿈은 딴 게 있습니다.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갈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이 뉴스킨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품샵을 하던 중에 뉴스킨을 하게 됐고요. 제가 뉴스킨을 이렇게 보니까요. 성공하신 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신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성공자 사장님들을 주로 따라다니거든요. 저는요 성공하시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 1월 달에 처음으로 랠리를 갔습니다. 그 랠리에 가서 그런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집단이 있나?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스폰서는 이제 저희 대학교 동창인 이경숙 사장님이신데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분은 하모니의 총 회장님이신 이길재 사장님이고 이분은 김영우 사장님, 저희 스폰서님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분들이 뭔데 했더니 굉장히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죠. 그분들만 쫓아다녀야 되겠다. 그분들이 있는 자리에 내가 항상 있어야겠다. 왜냐? 난 성공하고 싶으니까. 저는 저보다 잘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있는 자리에 별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룹과 어떤 팀을 막론하고 성공하신 사장님들 자리에 제가 항상 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사장님들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들을 보면서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평생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몰고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명품샵을 해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저만 부자가 되는 건데, 이 사업은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만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남을 도와야 돼요. 원래 남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도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와, 죽었을 때 정말 할 날 있겠구나. 내가 착하게는 못 살았지만 몇 명의 인생을 부자인 인생으로 바꿔놓는다면 죽을 때 정말 보람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영국의 그 유명한 사실주의 작가의 눈먼 소녀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부터 듣게 될 얘기들을 정말 눈으로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거에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게 있고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중하고 진실하고 본질적인 거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커지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제가 이 방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저 멀리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 사람 저 속에서 진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진실하고 값진 것을 느끼시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차이, 뉴스킨은 아름다움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차이 중에서도 사람, 제품, 그리고 문화, 기회, 이런 것들이 다른 비즈니스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뉴스킨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뉴스킨을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길잡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점점 되더라는 거죠.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요, 저희 집에서 부엌에서밖에 리더가 안 됐습니다. 부엌에 있는 것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것의 결정권은 저희 남편. 그쵸?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제 부족함이 자꾸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끝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뉴스킨의 사람들은요, 다들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 그 다음에 제품은요, 뉴스킨의 제품은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뉴스킨의 제품으로 인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정한 명품이 됐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졌고요. 그리고 몸은 건강해졌고요.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만나시면 누구보다도 가장 세계에서 명품의 제품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 몸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이 뛰어나다, 그걸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문화, 뉴스킨의 문화는 자선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선에 대한 얘기를 노상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기에 바삐 살았던 사람들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선을 생활로서 하는 그런 문화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선의 문화가 있다. 그리고 기회. 누구든지 뉴스킨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뉴스킨이 제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뉴스킨을 통해서 굉장한 리더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 이 회사를 설립한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세요. 이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은 84년도에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만들 때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다. 그런 생각을 내걸고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어떻게 물건을 만들면서 나쁜 거는 없고 좋은 것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감과 창의적인 생각이 이 회사의 모토가 됐고 그리고 이 회사의 문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요 5개의 디비전 마케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뉴스킨 그리고 파마넥스 빅플랜 그리고 너리시 더 칠드런이라는 자선 회사가 있습니다. 기부하는. 그런데 2009년도부터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항로와 디비전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저는 이 에이즐락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에이즐락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제일 좋은 거를 찾아다니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항로와의 최고의 제품은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전 세계에 18건의 특허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상을 받았고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학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에이즐락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 2008년도 10월 달에 저는 뉴스킨에 LY 신청서를 냈고요. 제가 2009년도 1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랠리도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저는 단 한 번의 랠리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세미나 미팅 랠리를. 그런데 그 당시에 2009년도 1월 달에 리먼 사태가 난 뒤라 뉴욕 증시는 폭락을 한 상태였는데 뉴스킨의 주식은 10불이었고요. 그리고 곧 14불이 된다라고 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남편 모르게 약간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주식을. 왜냐하면 제가 살다가 보니까요. 여자가 자산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도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돈을 좋아해야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남한테 돈을 끌어다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을 많이 갖고 돈을 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을 구축하는 거를 주식으로 조금 하게 됐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이제 한국의 LED 회사에다가 주식을 투자해서 약간 돈을 이득을 받죠.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주식장의 그 서류를 보면 그 회사의 20년 뒤까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설립했을 때서부터의 주식을 다 조사를 한다면 이 회사의 역사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식장을 사실 알아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걸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뉴욕 증시에 있는 주식을 사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전문가 집단이 이 회사의 10년 뒤의 매출까지 예측하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식 거래장이 14장이 있는데 그 서류를 다 검토를 했더니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품이 나와서 이 회사가 2009년도 1월달 미국에서 에이즐락 젤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거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여기에다 내 비즈니스를 맞춰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4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하기 1년 전부터 주식에 그래프인데요. 보세요 한번. 주식이요. 이 회사가 25년이 돼서 거래장에서 획득한 주식의 숫자가 5불에서 7불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더니 25년 걸려서 주식이 5불에서 7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리먼 사태가 나서 주식이 폭락을 했죠. 다 같이 폭락했다가 바로 복귀가 됐죠. 누스키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몇 년 사이에 25년 걸려서 7불 된 회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뛰었죠. 3, 4년 사이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문가들은 회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의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1.0, 2.0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이제 예전의 회사가 아니에요. 뉴스킨의 원래 회사는 평범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평범하지 않은 엄청난 퀄리티의 한도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년을 투잡을 하다가 1년 뒤에 완벽하게 제가 이거는 되는 일이다라는 촉이 왔기 때문에 명품샵을 다 정리를 했고요. 모든 돈을 한국에 있는 모든 주식도 다 정리를 해서 그 당시에 뉴스킨 주식으로 다 샀습니다. 몰빵했어요. 그 당시 저는 22불에 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주식이 50불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회사가 바뀌었다. 라이프스타일 테크놀로지나 녹스 테크놀로지라는 최고의 항도와 벤처 회사가 누스킨과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누스킨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안 넘어가네요. 예. 제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제품 때문에 하게 된 거죠. 자, 에이즐락 제품은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네, 넘어갔네요. 이 에이즐락 제품에서 지금 사진이 어두워서 안 보이시는데요. 제가 누스킨을 하기 전에 그 사진하고 이후의 사진인데 그 전에는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피부가요, 약간 물사마귀 같은 게 30개가 있었어요, 얼굴에. 근데 그것을 레이저로 없애면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컴플렉스였어요. 저는 기미나 주근깨 잡티가 있지는 않았지만, 제 피부결이 울퉁불퉁한 게 저한테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제가 갈바닉을 매일 하기 시작했는데, 제 피부 표면이 어느 날 매끄럽게 바뀌면서 더 이상 그것이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피부과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서 이마가 바짝 빛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4년 동안 얼굴에 갈바닉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 아침까지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사에서는 하루 걸럭시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루라도 안 쓰면 그 날은 제 파트너도 안 쓸 것 같고 제 소비자도 안 쓸 것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 쓰려고 하면 내가 안 쓰는데 누가 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365일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썼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즐락 제품 때문에 저는 사업을 했고요. 저는 이 에이즐락만 얘기합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이즐락이 들어올 때 시작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되신 분이나 5년 되신 분이나 저나 에이즐락을 만나는 것은 그들과 똑같다. 그렇다면 에이즐락은 내가 최고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즐락에 있어서는 김래진아가 최고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뉴스킨 코리아에서 에이즐락으로 내가 획을 긋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즐락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공부도 하게 됐고 그리고 에이즐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에이즐락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 이 중에서 최고는 인사이드 에이즐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에서부터 젊게 만드는 게 겉으로 안게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저희 남편은 갈바닉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약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저는 다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너무 많이 젊어졌어요. 얼굴이 하얘지고, 그리고 잡티가 없어지고, 그리고 주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생기고. 그래서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돈이 좀 없어요? 화장품 사지 말고, 갈바닉도 사지 말고, 인사이드 에이즐락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더 최고니까. 그게 더 사람을 바꾸니까. 그래서 인사이드 에이즐락은 정말 놀랍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요, 뉴스킨의 문화는 그 나눔의 문화 아닙니까? 그쵸? 근데 너무 지금 엄숙하시거든요. 너무 엄숙하시대요. 예, 제가 그 아프리카 말라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그 갔다 온 뒤로는요, 음식에 대한 투정은 이 세상에서 저는 없어졌습니다. 그 말라위에서 그 버스 타고 가다가 시장터에서 바구니에 뭔가를 굉장히 팔고 있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그 시골에 가면은 바구니에서 음식을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거장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거장에 잠깐 신호등 때문에 서 있는데 창문 밖에서 두들기면서 뭘 사라고, 저한테 먹을 거 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네,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죠? 꼬치구이였잖아요. 꼬치구이. 근데 생지 3마리 꽂은 꼬치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지를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밥투정, 음식투정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위에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프리카의 고아원을 도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을 좋아하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18년 동안 미술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12년 했어요. 그런 거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고 아이들의 그 고아원을 한국에서는 다니는데 아프리카를 가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스킨 한 것밖에 없는데 그 꿈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라위에 갔다 왔고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여행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라위에 사피라는 농업학교에 이게 집이에요. 집인데 보통 여기 사람들은 아빠가 20살, 엄마가 16살, 16살 이래요. 그러면 애는 5. 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집도 그런 나이예요. 이 여자가 18살이고 이 사람이 20살인데 애들이 지금 하나, 둘, 셋, 4명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집에 이 집을 짓게 하는데 돈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꽂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내 이름이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1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뉴스킨 성공자 사장님들이 돈을 모아서 기숙사를 지었고요. 그 기숙사 입구에 김내진아라는 그 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뉴스킨에 와서 저의 어렸을 적부터 가졌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고 있습니다. 예,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뉴스킨에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란 것은요.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84년도에 뉴스킨을 설립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은 젊어지게 만들고 싶은 게 자기의 생각이었대요. 어떻게 84년도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젊어지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25년 만에 에이즐락을 통해서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티메리트 트립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뉴스킨의 그 마크가 분수인데 그 전설에 나오는 젊음의 샘물 분수가 있대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분수에서 목욕을 하고 나가면 젊어지는 거예요. 멋지죠? 여기 가시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 에이즐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킨의 마크가 그것을 상징하는 분수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멋진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지금은 2.0세대로 바뀌었다고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회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84년도에 평범한 기초 화장품 나쁘지 않은 거를 만들었던 회사가 지금은 항노화의 최고의 선도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최고의 타이밍에 뉴스킨을 전달받으시는 거죠. 아까 인사 말씀을 드렸던 김영구 사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뉴스킨에 일찍 시작하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에이즐락 이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10년 동안 했던 거를 단기간에 가는 그런 기회가 놓여진 거죠. 저는 굉장히 좋은 때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타이밍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타이밍에 오셨다는 거예요. 뉴스킨 회사는요, 가장 우수한 보상 플랜을 갖고 있어서, 세계 최고의 보상 플랜으로 가장 그 직접 판매 회사 중에서 커미션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 1위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고요. 2위와 1위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사를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조사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를 다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온리원, 뉴스킨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사도 신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 회사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뉴스킨이죠. 저는 그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킨만한 커미션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요즘에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직접 판매 회사 중에서 커미션이 어떻게 직급별로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가 다 나옵니다. A사, H사, S사 다 나옵니다. 그거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뉴스킨은 블루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지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이것은 올해가 아니고 사실은 계속 폭발하고 있거든요. 12년인데 4억 9천입니다. 그러면 한 달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시죠? 근데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의 3배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못 미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의 라인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스폰서님들을 제가 일렬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분이 이제 이길재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오프닝 하신 김영구 사장님, 그 다음에 어제 500만 장자가 되신 서진수 사장님, 그리고 이따가 또 그 통역을 해주실 최정희 사장님, 그리고 이병진 사장님, 제 대학교 동창 이경숙 사장님하고 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은요, 커미션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돈을 벌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6대까지, 오늘은 숫자가 적으니까 제가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로부터 6대까지 다운라인에 총
금액의 5%를 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재 사장님한테 1, 2, 3, 4, 5, 6이죠. 그러면 6대까지 이 총 매출의 5%를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장님들을 보시면요. 이 사장님은 국민은행 과장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500만 장자가 이미 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현대자동차에 계시던 분인데 지금 500만 장자 작년에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기아자동차에 계셨던 분인데 이번에 500만 장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일본어 대학교 강사하셨어요. 그런데 100만 장자가 되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삼성의 부장 출신이셨는데 100만 장자 되신 지 오래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의 스폰서인 제 대학교 동창 이용숙 사장이 어제 100만 장자 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남은 거죠? 그렇죠? 제 위로 모든 사람들이 100만 장자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니까 알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어요. 매달.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저런 돈을 벌까? 그죠? 정말 그런데 매달 500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매달 300만 원이 요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의 따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성공한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6대까지 가맹비를 다 가져가시는데 제가 만드는 일대는 무한정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 1억을 버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시간이 지나면. 땡기시나요? 네. 네. 땡기시죠? 네. 저도 월 1억이라는 말에 목표를 두고 왔는데 지금 굉장히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예, 어제 그 100만 장자 핀을 받은 그 사진입니다. 정말 대학교 동창의 끝없는 권유에 6년 동안 버티다가 왕소비자로 소비만 하다가 6년 만에 제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친구도 제가 이렇게 누스킨에 열심히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500만 장자 사장님 어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누스킨은요 53개국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저는 국제사업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품샵을 할 때도 해외를 1년에 5번을 바이어를 만나러 유럽을 가곤 했는데 사실은 누스킨은 진짜 그 해외 마케팅이라는 얘기에 저는 꽂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명품샵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중국을 갔는데 어느 날 항주를 갔습니다. 항주의 하얏트 호텔에 묵으면서 그 부분을 관광을 했는데요. 항주에 루비통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주의 서호라는 그 호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에 루비통 매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곳에 루비통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파리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마작 세트가 루비통이에요. 그래서 그 마작의 그 폐에 루비통 마크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부자가 루비통 마작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귀걸이가 있는데 용 문양의 빨간색 귀걸이가 루비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샤넬, 디올 다 매장이 있는데 파리보다도 몇 배로 큰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장에 가면 샤넬인데도 무슨 이상한 중국 문양의 그런 귀금속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다를 갔더니 또 그렇고 구찌를 갔더니 백의 용 문양이 빨간색으로 막 용트림하는 게 수가 나 있는 그런 구찌백을 파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명품의 60%를 사는 사람들이 중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사도 중국인을 위한 제품을 따로 만든다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것을 느꼈어요. 이제 중국 사람을 잡는 게 모든 마케팅이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만약에 명품샵을 중국에다 지금 낸다면 돈을 싹쓸이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건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에게는 어떤 사업체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리고 법을 바꾸면서 돈을 벌어가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정말 아쉽다. 이 중국에 이 돈이 보이는데 이걸 내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을 통해서 제가 중국을 돈을 안 들이고 어떤 것도 안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저에게 행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서부터 중국에 적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련을 가서 사업자를 만든다고 미용실을 5개를 갖고 있는 김성수라는 그런 남자를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대박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너무 초창기라 서울도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를 자주 못 가는 바람에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사실은 초창기에서부터 중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 이렇게 세계 지도를 붙여놨거든요. 이 지도에서 제가 커미션이 들어오는 나라가 생길 때마다 별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은 11개국에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국제사업이에요. 남자들이 하면 정말 잘할 일인 거죠. 여자들이 마케팅에서 조금 미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자들은 또 강하죠. 그래서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요. 저는 집에 중국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적을 알아야 공략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고 항주 인구가 5천만이에요. 아시겠어요? 항주 하나만 잡아도 우리나라를 다 잡는 거예요. 중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 도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머리에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방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3년 전에 중국을 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중국의 역사책을 2권을 읽었습니다. 중국을 알아야지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늘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말 엄청난 기회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저의 중국 스승님이 계십니다. 제가 말라위를 갔는데 저의 말라위를 갈 때 11일 동안 공영배 사장님이랑 늘상 같이 안고 다녔습니다. 제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사장님한테 물었죠. 중국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장님?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는 10년 동안 중국을 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딱 답인 거예요. 중국 랠리를 다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라위를 갔다 온 뒤 2년 전부터 중국 랠리를 빠짐없이 가기 시작한 거죠. 내가 먼저 가면 나를 따라서 오는 파트너들이 생기겠구나. 파트너가 생겨서 내가 가는 게 아니다. 뉴스킨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홍천을 다니다 보니까 나와 함께 가는 그런 나의 파트너가 생기듯이 중국도 똑같다는 원리를 공영배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은 중국 사업의 나의 스폰서님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맹동규 사장님이 큰 그룹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아무래도 중국 유학을 하신 분이라 중국 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맹 사장님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한테 항상 감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도 맹 사장님이 주셨는데요. 이따가 또 스피치 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어떻게 겹칠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요. 중국이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사업자 숫자가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가 10,000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20년 거의 됐잖아요. 오픈한 지.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오픈한 지 한참 뒤졌는데 중국은 벌써 3만 명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불어나는 숫자가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6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 6만
속에 내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대박인 거고 내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과 똑같은 나날을 보내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2009년도 루비트립에 갔던 중국 사람들의 숫자예요. 2009년도에 이랬는데 2009년도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루비트립을 더 많이 갔어요. 당연하겠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10년도에 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번 2013년도 사진이거든요. 정말 따끈따끈한 거를 맹세다님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무섭게 풀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나의 다운라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5천만 인구잖아요. 그런데 13억 인구이기 때문에 퍼지는 숫자를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10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캐치플레이를 걸고 있는 게 우리 파트너들에게 정말 확실한 중국 라인 한 명 만들기 도전. 9월 전까지 한 명 만들기. 9월 달에 TR90이라는 그런 엄청난 이 회사가 30년 동안 출시한 것 중에 최고의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선판매를 하는데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선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전례 없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중국은 9월에 선판매를 하는 거예요. 9월 달에 중국이 먼저 선판매하고 남은 거 갖고 글로벌이 한대요. 중국이 너무 숫자가 크니까요. 그래서 9월 달 전에 중국의 파트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10월 달에 커미션을 누군가는 중국에서 1억을 받고 누군가는 10원도 안 받고 똑같은 나라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슬 배가 아파지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북경에 중국 랠리를 갔습니다. 저희 팀이 한국에서 16명이 가고 초대자까지 해서 거의 20명이 이제 랠리를 참석했는데요. 정말 제가 혼자서 2년 전에 혼자서 한 명 데리고 갔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랠리를 내가 계속 가면 언젠가는 된다라는 것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신 이병진 사장님하고 찍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 그 파트너 정재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광저우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원래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뉴스킨 때문에 뉴스킨 교육을 받느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6개월을 교육을 받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5월 달에 광저우에 사무실을 오픈하십니다. 다 계약했고 직원까지 뽑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중국 사업 하시는 분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소동이라는 중국 아가씨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김미경 교수님이라고 이제 김미경 사장님인데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중국어 선생님이에요. 소동이가. 근데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 교수님이. 중국어를 가르쳤던 이 중국 아가씨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이에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뉴스킨을 전달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북경의 친구들과 엄마와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북경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뉴스킨 사업은 사냥이 아니라 농사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인내를 해야 돼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거품과 같고 현실적이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일구다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을요, 항상 가을에 하는 성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핀을 갔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골드이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것이 성판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제 핀을 블루다이아몬드를 갔고요. 그리고 전에 그 당시에 정말 뉴스킨을 제가 제대로 하고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장소가 작으니까 크게 들리네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티멜리티를 했던 것도 제가 2년 4개월 만에 티멜리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에이즐락 갈바닉이 나오는 성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저는 핀을 받습니다. 그냥 일반적일 때는 잘 이렇게 지내다가 성판매하기 3달 전부터 출동을 개시해서 집중해서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다지는 시간을 봄을 갖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룹을 성장시켜 왔고요. 이번에 나오는 TR90 10월 달에 성판매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큰 성장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준비를 하는 것은 가네코 사장님한테 배웠습니다. 가네코 사장님이 늘상 강의에서 준비를 해야만 결과가 나온다.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를 늘상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다가 보면 결과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파트너들이나 이제 사람들을 혹시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뭘 하려고 했는데 왜 애가 다친다든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뭐 한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갈비뼈가 2개가 부러진 거예요. 토요일날 갈비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9번하고 11번이. 완전히 아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더니 그 붕대를 감고 3주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주 동안을 저희 집에서 모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제가 랑연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11시에 강의가 있었는데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붕대를 감고 그냥 약간 헐렁한 옷을 입고요. 그 대신에 구두를 못 신겠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아프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개미걸음으로 운전을 못하니까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타고 그 랑앤센터 앞에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걸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김내진아 사장님이 강의입니다 할 때는 그냥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갈비뼈가 부러진지 모르고 강의를 듣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무서운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졸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3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티멜리티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 달리고 있었거든요. 뒤를 돌아볼 새도 없었어요. 근데 그 3주 동안에요, 책을 충분히 읽으면서 계획을 잡기 시작했죠. 저한테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없었다면은 제가 티멜리티를 가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교훈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점검을 하고 나를 키우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자, 지금 새로 나오는 TR90
인데요. 비만은 유전이 되는 질병이에요. 지금 전 세계 비만 인구는 엄청나죠. 지방 분해의 유전자군과 근육을 증가시키는 유전자와 그리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그런 유전자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인류 최초라는 거예요. 엄청난 제품이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뛰어요. 이거는 이제 어제 본 자료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R90은 90일 동안 복용을 해서 나의 체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거가 중요해요. 이 첫 번째 거를 15일 동안 섭취를 해서 15일 만에 엄청나게 살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입문해서 15일 동안만 이걸 먹고 나면 이거를 절대 안 먹을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획기적이에요. 정말 땡기죠. 근데 전 세계 비만 인구가 60%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는 몇 %인가요? 우리나라 몇 %죠? 70이요? 저희 나라의 비만 인구는 80%예요. 왠지 아세요? 해외의 비만 인구는요, 기준이 66 사이즈예요. 우리나라는 기준이 뭐죠? 44. 5호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맨날 살 빼야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살이 아주 많이 찐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상은 뚱뚱한 사람이 아니라 55에서 66인 사람들이 대상인 거예요. 서울에서는. 원래 몸매가 좀 괜찮은 사람이 관리하려고 더 난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바디 갈바리 때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을 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여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수술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수술시켜도 별로 안 예쁘니까 소개가 안 들어온대요. 근데 다 예쁜데 하나만 딱 고치면 될 사람을 그거를 수술시켜주면은 소개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갈바닉도 뚱뚱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하라고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티도 안 나요. 조금 뭐가 똥배가 다른 건 괜찮은데 똥배만 좀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최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TR90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에 떨어진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이즈와 감마 TR90과 바디갈바닉과 두 개를 합체를 한다면 다이어트 시장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디갈바닉으로 4년 동안 저희 파트너 샵에서 몸매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른 사람이지만 라인이 쫙 있어요.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그만큼 한다는 거죠. 저는 얼굴은 제가 매일 하잖아요. 근데 등이나 이런 데는 제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샵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만한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R90을 실험을 했더니 배가 쑥 들어간 거죠. 토탈 리디자인 90이에요. 90일 동안 복용해서 나를 토탈적으로 리디자인 된다. 그래서 예쁜 몸매를 만들 수 있다. 이번에 그 회사에서 어제 발표한 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요, 보세요. 바이탈리티, 알스케어드. 저는 이 알스케어드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스케어드는요, 정말 제 몸을 젊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열성적으로 저절로 말이 나옵니다. 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재충전이에요. 재충전. 내가 원래 배터리가 좀 닳아서 재충전하는 게 알스케어드였어요. 그런데 이 감마는 TR90이잖아요. 이 감마는요, 개조예요, 개조. 그 사람의 몸매를 개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복원이에요, 복원. 복원을 시켜주네요. 복원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맞춤 스킨케어가 나와요. 그 사람의 체질에 맞춤 스킨케어. 그 다음에 맞춤 영양제. 그 다음에 뭐예요? 기존 제품에 있는 모든 거에 에이즈락이 들은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60가지가 나옵니다. 2018년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아이템은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인데 읽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런데 새가 새장 속에, 새 그 알 속에 있을 때 그 알이 그 새의 전체의 그 지구겠죠. 그런데 그 알을 깨고 나왔을 때 또 다른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엄청나게 힘들게 그걸 쪼아서 부시고 나온다는 거예요. 죽으림을 다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새가. 그런데 그 죽으림을 다해서 그것을 깨고 나와야만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았던 것은 또 하나의 나의 알 속에 있는 현실이겠죠. 그런데 새로운 그런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 알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영 그 알 속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선전하러 나왔어요. 예. 제가 이 책이 25일날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작가님한테 먼저 샀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그 네이버에서 이 책을 쳐서요 리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리뷰를 2번째로 올렸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잔 루거든요. 잔 루라는 여자 아시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성공자 여자. 다운라인을 5,000명 만들었대요.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여자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그 프로에 출연한 전설적인 여자예요. 저는 그 여자가 또 저의 멘토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의 아이디는 잔루예요. 그런데 잔 루라고 돼 있는 게 아마 제 글이라는 거 알 거예요. 거기 보면은 스테인글라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스테인글라스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리뷰도 올려놨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의 앞장만 보여드릴게요. 서문에 이게 앞장인데요. 서문이 예수예요, 예수. 근데 제가 사실은 뉴스킨 사업을 조금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한테 5년째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정걸 교수님이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필명이 조지수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수업을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를 가는 거 빼놓고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5년째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플라톤에서 비투겐슈타인까지 그리고 구석기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세계사, 미학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문학 공부가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습관은 물리적인 것으로 시작하지만 정신적으로 다 변해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습관을 버리는 거가 최초의 충격은 이별의 작은 고통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의 작은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말 이 뉴스킨 때문에 습관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나오는 것도 사실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습관을 한 개씩 바꿔가는 거죠. 그 습관이 모이고 모여서 내 인생 전반에 내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조금씩 늦게 일어났더니 나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됐더라.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 늦잠 자고 늦게 나오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늙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꿔야 됐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를 바꿀 것들은 100가지도 넘더라고요. 말투,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바꿔야만 됐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투가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정희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여자가 그 언어를 바꾸면 성공한다라는 책이 한 1,000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샀어요. 몽땅 사가지고 읽고 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지 된다는 거죠. 성공 공식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성공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일단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우리가 목적지가 있어야지 차를 타고 택시 아저씨한테 택시를 타도 어디로 갑시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티네이트를 하게 될지, 노비를 하게 될지. 그 목적지를 일단 설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목적지를 뭘 타고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걸어갈 거면 지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지도가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알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을 했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첫 차는요. 티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돈을 이제 모은 거죠. 제가 미술 레슨을 해서 신혼초에 저는 비가 오면 막 나가서 멋있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겼죠?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은요, 비 오면은 위험해서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민폐 끼치기 싫어가지고 제가 차를 하나 갖고 내가 나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통장에서 돈을 500만 원을 레슨을 해서 모았는데 신혼초예요. 그런데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국민차 500만 원짜리가 출시를 한 거예요. 이때다. 나의 세상이 왔다. 그리고 제가 500만 원을 들고 가서 현금 주고 옵션 다 해서 샀어요. 옵션을 3가지를 다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어컨, 그리고 인켈 오디오, 그리고 파워 핸들. 근데 티코에 파워 핸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웃기는 건요. 그 인켈이잖아요. 근데 그 안테나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져서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안테나를요, 수동으로 천장에 있는 안테나를 밖에서 이렇게 하고 다 타고 집에 오면 이렇게 그래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짜증나요. 비 오는데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샀는데 저희 남편이 그 연수 받는 게 막 신문지상이 그 당시에 정말 오래전 얘기잖아요. 26년, 7년 전 얘기인데 막 바람나는 얘기가 막 신문에 나는 거예요. 연수하다가. 그러니까 절대로 연수를 남자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여자를 못 구해가지고 연수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친정이 강북인데 저는 잠실 5단지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월드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수대교를 건너서 강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옆에 저희 애기 하나를 데리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티코를 안 타보신 분들은 그 기분을 모르세요. 성수대교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다리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모르시죠? 다리가 장난 아니게 움직여요.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티코는요, 이 다리와 함께 몸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막 신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청량열차 탄 것 같으니까. 그러고서는 막 가는데 좌회전 우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직진을 해서 저희 친정집 동네를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도봉산을 지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진짜 북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헌병이 딱 나와서 멈췄어요. 헌병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멈추십시오. 그래요.
제가 못 돌려서 그때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서 다시 친정집을 못 가고 집까지 왔어요. 그게 저의 첫 운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연습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저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저의 특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남편이 맨날 단순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성공의 공식이 있는데 요즘에 그 사이먼 사이데이라는 유명한 성공학 강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강의도 한번 여러분들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이 사람이 골든 서클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공 공식이에요. 성공 공식인데 이렇게 Y와 How와 What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How까지만 생각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Y만 생각하고 이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끝나는 거고 무슨 일을 할 때 Y가 제대로만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목숨과도 바꿀 그런 사랑하는 사람, 한번 첫사랑을 떠올려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말고요. 그 첫사랑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게 될지, 뭘 하게 될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불사해서라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그런데 그런 가치가 없으면 나는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따지고 앉아있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것을 해야 되는 가치를 내가 진실로 가치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지가 무엇을 해서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만 확실하게 전달한다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뉴스킨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뉴스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떤 방법을 불사하고 잠을 안 자서라도 이루고 싶은 그런 꿈과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이 아직도 안 나오셔서 뭔가 결심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뉴스킨의 가치와 신뢰와 뉴스킨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보시지 못했다라는 거죠. 뉴스킨이 얼마만큼 비전이고 그리고 뉴스킨 사업이 얼마나 많은 결과를 주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리고 그것만 보게 한다면 어려울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킨이 이렇게 팀워크로 하는 일이에요. 누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잘 맞추다가 보면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팀워크까지 있다면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세 사람을 말했는데 세 사람 이상의 항상 팀워크를 모여야 된다는 거죠. 팀워크라는 거는 세 사람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팀워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요, 두 사람이 몰려다니면 굉장히 위험해요. 두 사람이 몰려다니면요, 목소리 크고 강한 사람 쪽으로 그냥 뭐든지 결정돼요. 근데 세 사람이 모이면 항상 객관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이서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앤디 워홀의 그 마릴린 먼로라는 현대 미술인데 팝 아트예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도장을 찍어내듯이 마구 찍어내서 가맹점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런데 가맹점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복잡한 거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야 되더라고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가장 누구나 초등학교만 나와도 따라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질수록 내 그룹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몬드리안의 나무라는 그림인데요. 제가 뉴스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처음에 한두 명한테 말했고 제가 전달한 사람은 15명밖에 없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그룹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150명, 170명, 180명쯤 되는 사람들은 제가 다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뉴스캔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이렇게 해서 무섭게 커지는 거예요. 내가 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전달력이 이렇게 무섭게 퍼진다는 거죠. 그것이 중국의 하나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뉴스캔 사업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요. 뉴스캔 사업은 물건을 파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오병이어라는 그림인데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전달하려고 12명한테 말했는데 5,000명이 갈릴리 호수로 왔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 네트워크 마케팅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공자예요. 5,000명이 왔어요. 12명한테 말했는데 5,000명 왔어요.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정말 제품이 좋고 진실하다. 여러분들은 가장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요술을 부려서 도시락이 막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빵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내가 가져온 도시락을 뺏길까봐 내놓지 않았는데 나중에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내어놓으니까 모두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뉴스캔 사업은 마음을 움직여서 진실을 보게 하게 만드는 제품의 진실, 회사의 가치, 비즈니스의 가치를 알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 사진이에요. 저는요 10년 전에 얼굴이 정말 빵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품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이살이 빠지는 거죠. 저희 남편은요 안과 의사인데 골프를 오늘도 사실은 골프 갔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를 가다 보니까 잡티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까만 잡티들이. 그리고 살이 항상 뚱뚱했습니다. 거의 날씬한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명품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로하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24시간을 일했습니다. 내일이니까.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4년 전 사진이죠. 그래서 정말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스킨을 만났고요. 저는 에이즐락과 함께 에이즐락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살이 쪘기 때문에 TRA를 해서 10kg를 빼기로 결정했고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저희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10kg를 뺐고요. 그리고 얼굴에 잡티는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저도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고요. 저희 딸은 고1이에요. 그런데 뭔가 늙은기가 있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알스케어드라는 인사이드 에이즐락이 나온 거예요. 1년 전에. 저는 이 에이즐락을 저희 부부는 정말 1년 반을 열심히 복용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랬더니 저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젊어졌죠? 예,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저희 남편이 단순히 살이 빠진 거에서 근육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난 지 28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제일 멋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멋을 부리더라고요. 오태가 좀 나니까. 그런데 저는 뉴스킨을 만나서 건 모습도 많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뉴스킨을 통해서 제가 인간적인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변해가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지금 저의 꿈은요. 이렇게 그 선한 성공자, 부자들을 저희 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해서 좋은 문화의 그룹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TR90을 통해서 중국 사업과 그리고 뉴스킨 사업의 큰 비전을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멋진 인생을 만드시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